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내일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진 소곡리 35.6도, 포항 33.9도, 경주 33.4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1971년 기상 관측 이래 5월 중순으로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는 흐려지면서 3에서 8도가량 떨어져 2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계획서 평가 발표가 내일과 모레 서울 스퀘어에서 열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역량을 총동원해 PPT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전략은 무엇이고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규설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 비행기가 포스코 퓨처엠 공장 위로 날아오릅니다. 대구 경북 대학생 200여 명은 비행기를 날리며 2차 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동시에 2차 전지 전문가로 성장해 K-배터리 산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여기에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유는 2차 전지 특구를 선정하는 결전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 오창,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는 17일과 18일 서울 스퀘어에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경쟁 PPT를 진행합니다. 포항은 김남일 부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 포항의 저력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도시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조국 건대에 기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50년은 바로 2차 전지 산업이다. 그 2차 산업 단지의 가장 큰 경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항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평가 발표 자리에 참석해 힘을 보탭니다. 당초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앵커 기업이 둥지를 튼 포항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막판에 울산이 힘을 내면서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울산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지원 사격에 나서 포항과 불꽃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용수 전력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시설 R&D 투자 세액 공제, R&D 예산 우선 반영 등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탈락할 경우 2차 전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한 필라테스 가맹점의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수사관 6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된 필라테스 가맹점 원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56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아서 고소인 조사와 피해액 산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을 계기로 해저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남권 내륙, 즉 경상남북도의 활성단층은 최근 확인이 된 반면 해저단층은 아직 이렇다 할 조사가 없었는데요. 이들 활성단층이 동남권에 밀집한 원자력 발전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정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원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해역 인근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진이 무려 3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일단 해저 단층 중 하나인 울릉 단층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큰 규모의 단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발생 패턴이나 분포나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략 이제 그 미소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 영역이 지진의 단층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영역이 다 단층으로 활성화된다면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내륙의 활성 단층들입니다.
특히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에 언제든 지진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은 16곳으로 이 가운데 7곳은 원전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시 외동읍 말방분절 등은 월성원전과의 거리가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 안전성 평가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설계 가속도가 0.3G였는데 보니까 이번 단층으로 지진이 나면 0.4G가 될 것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면 0.4G로 이제 보강을 해야죠. 보강이 안 된다. 그러면 폐쇄시켜야죠. 그 방법밖에 없죠. 이들 활성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강진도 일으킬 수 있지만 과거 원전 건설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원전이 몰려있는 동남권에서 활성단층이 다수 확인된 데 이어 해저 지진마저 잇따르면서 원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지진이 국내 단층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남권은 지금 단층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저 단층 조사는 지금까지 진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은 밝혀지지 않은 단층으로 인한 최대 잠재 지진까지 고려해 충분한 내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해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활성단층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의회가 경북도의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진특별법상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와 경북도와 포항시 간 구체적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공모를 실시한 건 처음부터 포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전체험관은 지진과 태풍 등 대형 재난을 겪은 도시에 설치하는 게 타당한데 전형적인 탁상, 졸속 행정으로 포항 시민을 우롱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태풍 당시 이들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측은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냥 많이 오면 그대로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사를 조사를 잘못한 그런 게 아니고 10분 안에 지하철에 그 물이 돈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었고 인명피해가 그리 나리라는 생각도 사실은 못했죠. 앞서 검찰은 이들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포항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지만 보완 수사 이후 공무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냉천 상류의 저수지인 오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대피 지시를 안 하든지 알려야 될 의무를 다 아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뤄졌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안 잃었을 건데 참담한 마음일 뿐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경찰은 포항시 공무원 등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허위 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책임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게 한 일당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약 범죄가 청소년을 포함해서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여고생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여고생은 지인의 소개로 마약 공급책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한 뒤 필로폰을 주고 투약하게 했습니다. 한번 마약에 빠져들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 사범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는 마약 유통 과정에도 주목했습니다. 대구 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한 마약 공급책, 마약 판매상 등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대구에선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며 13세 여학생을 유인해 마약을 먹이고 추행과 상해, 절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전국적으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성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피해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한 한편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클럽 등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가 설립하는 정비 자회사의 기존 협력사 직원 4,700여 명 중 99%가 지원해 모두 합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자회사 입사를 희망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 채용하기로 했으며 급여나 복리 후생도 개선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력사에 대해서는 자산 평가를 거쳐 인수하고 참여를 원치 않는 협력사는 계약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포항제철소에는 12개 정비 협력사가 있지만 각각 200명 안팎의 소규모인 데다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퇴사율이 연평균 8%에 달해 지난해 수해 복구 과정에서 정비 기술력 축적과 체계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 유입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축산 차량 소독 강화를 위해서 천북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경주 나들목 시설을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또 공동방재단과 자체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집중 소독에 들어갔고 3,200여 개 축산 농가에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농사용 전기요금도 1kWh당 2.7원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분을 적용한 올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53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5% 올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농업계는 정부가 전력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가장 크다며 정률 인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6개 업체에 대해 재지정 심사를 진행 중이며
추천을 받아 신규 지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기자재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카드사와 제휴한 고객 할인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포항과 후포, 강릉, 묵호 등 4개 항로 5척의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서 울릉도를 찾은 여행객이 26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습니다. 또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수송량도 1,850여 대로 지난해보다 150% 증가했습니다.